네, 안녕하세요. DH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때까지 영상과 다르게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외로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아마 요즘에 이걸 뭐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바로 시인데요. 자,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 시를 읽을 사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시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내가 뭔가 이별을 했고, 내 지금 상황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워낙 유명한 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뭐 계절도 시간도 사람을 외롭게 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는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시인데요. 이제 시 전체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구절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하는 이 시의 후반부에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정말 예전 영상에 제가 이제 뭐 생각을 비우거나 그럴 때는 이제 새벽에 근처에 드라이브를 하러 가는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생각을 좀 비우고 온다,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했던 말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신호에 걸리게 되죠. 근데 그 신호가 내 앞에서 딱 끊기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왜 하필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내한테서 걸렸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 신호였지만 지금 내가 받지 못한 신호에서는 내가 마지막이어서 통과를 못했지만, 그런데 다음 신호에서는 내가 가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언급한 이 시의 구절이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생각을 달리하고 보니까 그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늘 젖어 있는 땅끝 어떻습니까? 땅의 끝이니까 젖어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다의 시작으로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자, 내가 똑같이 신호에 걸려 있지만 다음 신호에서는 내가 가장 선두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젖어 있는 땅끝을 보고 땅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바다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와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년도 다 보내봤는데 뭐가 없고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그냥 한 해였다. 20년도 딱히 나아질 게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또는 뭐 헤어지려고 하거나 뭐 헤어질 위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별에 계속 미련을 갖는 건 받지 못한 그 신호, 그거에 걸려가지고 계속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별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별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걸 이별했다, 헤어졌다, 나는 이제 끝났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득이 될 겁니다. 같은 땅의 끝이지만 바다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듯이 같은 이별이지만 계속 힘들어해봤자 여러분한테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힘듦을 딛고 이겨내야 돼요. 이별을 딛고 이겨내야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같은 현상을 두고도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어떤 위로도 들어먹히질 않아요. 시간밖에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영상을 보든 책을 보든 그때뿐이고, 그 시점이 지나가면은 사실 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불현듯 계속 생각이 나니까. 자, 그런데 이미 지나간 그 추억을 추억으로 남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계속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은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시작은 언제나 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또 시작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끝을 내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끝을 못 내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별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는 이별을 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분들에 이어서 자존감이 지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백석인데요. 자, 시 제목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의 전문은 제가 옆에 해놓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전문을 한번 봐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과 결부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채널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18에서 24세예요. 그리고 이제 25세에서 34세가 되겠고, 이런데 그러니까 상당수가 20대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20대 분들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20대에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또 낮은 상태인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입에도 뭐 실패를 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또는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다, 또는 이제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서도 계속 합격을 하지 못하고 불합격의 연속이고, 그리고 또 연애도 실패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결혼을 준비했다가 또 깨진 뭐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을 강하게 겪고 나면은 자존감이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돼요. 그걸 타개하고 나갈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안 좋은 상황에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이 백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방구석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내 신세가 왜 이러나, 처량하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죠. 굉장히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아가 굉장히 무기력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스스로 그렇게 자책을 하고 막 슬퍼하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우울을 굉장히 막 퍼뜨리고 있을 때, 거기에 굉장히 빠져들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자책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득 창밖을 보고 딱 흔히 말하는 현타를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거나 높은 천장을 이렇게 보니까는 갑자기 현타가 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그런 존재고 뭐 이렇지만은 뭔가 내가 만들어진,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 뭔가 누군가가 나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다, 존재의 가치가 있을 거다, 나의 존재의 가치가, 이런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운명론적인 사고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우울했던 그 삶이 뭔가 의지적이고 뭔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뭔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위안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굉장히 현실이 슬프고 막 괴롭고 막 화가 나고 분노와 막 그 여러 가지 감정들,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계속 슬펐다가 막 화났다가 막 짜증났다가 그냥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외롭다 이겁니다. 모든 걸 다 했지만 모든 생각의 끝은 외로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혼자 태어나지만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엔 결국 혼자 죽게 되고, 내가 살아있더라도 주변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연애, 인생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이별을 했고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길게 봤을 때 얼마나 그 짧은 순간입니까? 거의 찰나의 순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게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 헤어져가지고, 왜 내가 걔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 젊은 시간이, 내 아까운 청춘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해봤자 뭐합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구나, 남는 게 없다, 외롭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나무를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이 시인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존재가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나무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있는 거고, 그냥 나무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 계속 외로워하고 그 고민을 계속 붙잡고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다 필요 없고 그냥 쓸데없는 미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서 본인에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지게 됩니다. 자, 만나다 보면 당연히 하는 이별입니다. 만나다가 이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다고 쳐도 결혼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결혼해서 사별을 하게 되고, 어쨌거나 우리는 만나면 무조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별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는 체감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먼 이별까지 가는 동안을 잘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 목표를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밝고 좋게 꾸려가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힘든데, 그 좋지 않은 기억, 좋지 않았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게 되면 여러분은 그 먼 목표까지 이루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끝에 결국 남는 거는 외로움만 남을 거고요. 제가
외로움 같은 거 어떻게 극복하냐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었었어요. 그랬을 때 외로움은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지 어떻게 이겨내고 하고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뭐 현재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느낄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외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외로움을 다 느끼는 겁니다. 외로움을 다 느끼지만 그걸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외로움을 계속 토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로움에 묻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일상으로 채워져 있죠. 그 일상이 모여서 이제 인생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어떤 이별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 이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상에서 계속 그걸 미련을 두고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결코 좋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상을 잘 보내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걸 일상에서 잘 극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성숙시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한정 지어가지고는 여러분이 그 이별을 통해가지고 더욱 성장하고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더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보는 예리한 눈이 길러지게 되고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울해하고 이 이별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야겠다.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로워서 사람 안 만나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는 상태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기대야겠다. 이래가지고 누굴 만나죠? 그래봤자 그리움만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그리움은 결국 고통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 혼자서 외롭든 헤어져서 괴롭든 사색을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무던하게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시가 있습니다. 나이덕 그리고 백석의 시인데요. 이 사람들은 워낙 유명한 작가들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이 19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20년에는 더 좋은 인연과 일들이 생겨가지고 다들 긍정적이고 밝고 즐겁게 그래 다 좋게 잘 지내면 좋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똑똑한 뛰어난 작가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